예, 안녕하십니까. 김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보건의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이게 힘든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마음으로 이래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보건 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이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중저소득 국가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북한이라는 부분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부분은 저는 전공이 심장수술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쪽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하려는 때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저희들이 항상 전체 글로벌한 시야에서 북한을 보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합리적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과 국제보건 분야에서 외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분야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은 분들이 국제보건에 관계한 사람들이 사실은 외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전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제보건 분야에서 외과가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니그렉트 됐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시야를 좀 가지는 게 굉장히 북한 문제 접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종훈 글로벌 해학센터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하는 일은 국제보건입니다. 국제보건을 통해 이제 국제공헌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 조직이랑 다 큰 차이가 없지만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의과대학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국제보건 분야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 교육의 많은 국제교육 부분이 저희들이 대학생 1학년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4학년까지 본과 4학년까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학에 소속이기 때문에 연구를 합니다. 연구라는 게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팩터를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같이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그러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보건 쪽에서는 2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모든 지표들이, 헬스에 대한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유엔에서 여러 가지, 밀레니엄 디벨롭 골 만들고, SDG 만들고 계속 그래서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건이 다 그게 다 좋아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가 문제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수술을 못 받아서 그에 대한 사망률과 유병률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워낙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고 모든 나라에서 불허하는 의료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맹장염, 우리나라에서는 병 취급도 안 받죠. 가장 간단한 병이고 아프면 수술 받으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나라에서는 맹장염 걸리면 술을 못 받게 돼 죽습니다. 탈장, 정말 많습니다. 탈장.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보건부 장관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탈장 수술 좀 배웠으면 어떻게 하면 배워보면 좋겠냐 그래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네팔에 메디컬 캠프를 가보면은 정말 이 탈장 많습니다. 골절, 이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래 다친 경우, 부러지는 경우, 뼈 부러지는 경우 많죠. 난사는 항상 이래 아직까지 문제가 있고, 선천성기형,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선천성기 일정한 비율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점에서 암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수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래 세계적으로 이래 국제기구들이 이제 낸 데이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많은 병들인데 그 중에 11%는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11%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이게 많다고 적으면 적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1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아까 좀 이따 나중에 발표하겠지만 대부분 수술을 못 받아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문제죠.
이걸 11%를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는 게 서저리 파트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술이 한 2억 건 정도 1년에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70억 좀 넘는 인구 중에서 50억이 기본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지구상의 대부분에 있는 인류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가난 나라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는 3.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난 나라에서는 10명 중 9명이 외과적 치료를 못 받아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만 높여도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제보건 하는 분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대부분 국제보건 강의에서 하면 서저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제보건 지금까지 서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외과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국제보건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통했고 또 하나는 외과에서 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인내력이 없는 거죠. 국제보건 프로그램이 장기간의 어떤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도 불확실한 거를 가지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국제보건에서 서저리보다 더 급한 일이 많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정말? 이건 그 국제학회에 나온 논문에 나온 겁니다. 달리라고 우리가 이제 병에 의해서 손상되는 그 전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달리로 표현하는데 그 코스트 이펙티브를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니그렉트 할 때 이제 그 태평양 지역에 보면은 기생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로피칼 디진 기생충인데 기생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패키지를 만든 겁니다. 6가지 이래 검사하고 이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6가지 그 기생충을 한꺼번에 다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건 이제 빌 게이츠 50% 지원해 줘 가지고 근데 한 달리를 하나 없애는데 한 2 내지 9달러 정도. 백신은 싸죠. 백신이 사실 인류가 가장 코스트 이펙트입니다. 5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베이직 서지컬 서비스는 11 내지 33달러.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이제 베이직 서저리는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사실은 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메디컬 캠프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메스하고 실하고 그 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외과 치료 굉장히 많습니다. 베이직 서저리는 싸다. 설사로 인한 그 탈수 치료하는 건 돈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서지컬 서비스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사실 이게 에이즈 치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콘돔 에이즈 치료 중에 콘돔 프로그램은 돈이 굉장히 이건 이제 운송이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서저리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중저소득 국가에서 이건 국제기구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정저소득 국가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조사해 보니까 캔서,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입니다. 당뇨, 고혈압이죠. 이게 중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증가되는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병입니다. 그 중에 1번, 2번, 3번 4가지 중에 3가지는 서저리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일을 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래 프로젝트를 하고 느끼는 게 잘 사는 사람이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나라가 더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관계되고 사실은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마라는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인데 거기서 3년 전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문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코즈 오브 데스 사망률 넘버원은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제 카디오베스쿨라 디지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이제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어떤 내 심장 혈관 질환에 대한 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저소득 국가에서 서저리가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중저소득 국가에서 사망률을 줄이고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 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available, affordable, timely, safe 이런 조건에 외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은 못 느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란셋에서 나온 그림인데 색깔이 진할수록 수술을 100% 받을 수 없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거, 이 옅은 색깔은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상에서 내가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은 북미 대륙, 유럽 국가, 서쪽에 있는 국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있는 아시아 국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은 대부분이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2015년부터 2030까지 그 유엔에서 이제 밀레니엄 디벨롭 골이 끝나고 포스트 밀레니엄 골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GDP로서 헬스에 대한 GDP로서 그러니까 헬스와 관계돼서 경제적인 손실을 분석한 겁니다. 2015년부터 2030까지 포스트 디벨롭 골을 만들 때 그러면은 이게 가장 헬스와 관계돼서 GDP 로스가 가장 큰 게 뭐냐? 계속 증가되는 게 캔서하고 트라우마입니다. 인절입니다. 인절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이게. 캔서로 해서는 사망, 그 다음에 트라우마라는 장애인. 그 장애인은 사실은 트라우마 했던 인절이 받고 이러면 그러면 사실 예를 들면은 뼈가 부러지면은 장애인이 되는 건데 장애인 죽지는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해가지고 발전에 기여하는 게 평생 나라에서 그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쭉 계산하는데 정통적인 가장 우리가 국제보건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행해지고 가장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모자보건인데 여기 보시면 모자보건은 조금씩 증가되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 나라에서 이 경제적으로 헬스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서저리가 중요합니다. 트라우마하고 캔서. 서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때문에 앞으로 국제보건 분야에서는 서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 국제기구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달리를 마찬가지로 달리로 이제 계산했죠. 그래서 이제 버든 오브 디지즈 달리로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보건에 가장 많이 행해지던 프로젝트입니다. 에이즈에 의한 달리가 1.4 밀리언, 결핵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1.2 밀리언, 말라리아 1.5 밀리언. 2010년도에 1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 국제보건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행해지고 국제보건 하면 대개 이거였죠. 이게 메인 이슈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10년 전에 이거에 비해서 수술을 못 받아 생기는 달리는 77 밀리언입니다. 이게 세 개 다 합친 것보다 몇십 배가 많은 거죠. 이미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 목적적으로 돌아가고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들이 생생력이 좋고 그런 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10년 전에 외과 치료를 못 받아 생기는 국제적인 버든이 이만큼 크다는 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유니세프, WHO, 월드뱅크, WHI 국제보건기구죠. 보건 쪽에 국제보건에 관계된 국제기구들. 그다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제일 많이 한 게 차일드 헬스, 이게 에이즈, 결핵, 환자이송, 멘탈 헬스, 말라리아, 모자보건 이런 걸 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인데 서저리에 대한 이 국제기구들이 연구나 프로젝트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는 게 한 목적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생생력이 좋고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거지 실제로 버든에 대한 해야 될 일을 하진 않는 거죠. 그 WH가 굉장히 중요한 국제보건의 중요한 기구인데 WH도 알고 있습니다. 외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WH에서는 에센셜 서저리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하다 서저리가. 정말 이게 국제보건이 중요하다. WH도 알고 있습니다. 그 란셋이라는 저널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죠. 란셋이라는 저널이 그 5, 6년 전부터 국제보건에 대한 저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건에 저널을 만들면서 이제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 국제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과 쪽인데 지금까지 국제보건에서 외과 쪽은 누구도 관심이 없고 어떤 프로젝트도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란셋에서 아니 이게 잘못됐다. 국제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저리다. 그래서 서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란셋에서 글로벌 서저리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외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서저리라는 말이 최근에 생긴 말이다. 란셋에서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국제보건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불과 이게 뭐 4, 5년 전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 란셋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게 지구상에서 70억 중에서 50억이 외과 치료 접근을 못 하겠다. 아예 외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과 치료 뭐 10명 중 9명이 죽고 있다. 이겁니다. 키 메시지죠, 이게. 진킴 아시죠? 이번 월드뱅크에 프레젠트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만둔, 그 트럼프랑 이래 굉장히 갈등을 했다가 그만둔 걸 알고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죠, 국제보건에서. 이분이 정말 서전이 중요하다. 이분은 뭐 학생 때부터 이제 국제보건의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일을 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서전은 정말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제 이분은 폴 파머라고 굉장히 뭐 이 국제보건부에서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내과 의사입니다. 감염을 전공하신 하버드대학 내과 교수고 또 인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진킴을 같이 굉장히 친한 두 분이 같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국제보건의 현장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시고 지금도 오피니언 리더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참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62세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뭐 제가 뉴욕타임즈에 그날 아침에 이게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뭐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그랬으면 살았겠죠. 금방 조치. 근데 아프리카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참 좀 아쉬움이 많이 나죠. 이분은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서저리가 중요하다. 왜 그런가? 이분은 그 학생 때부터 IT에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치료했어요. 방학 때마다 에이즈 환자를 보고 치료하고 자기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 에이즈 환자를 그 에이즈 약을 가져가서 치료하면서 정말 어렵게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환자가 나았는데 그 어렵게 에이즈를 치료했는데 그 환자가 맹장염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외과를 수술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국제보건에서 외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글로벌 서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센터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과 의사지만은 감염을 한 분이지만은 국제보건에서 외과를 해야 된다고 오피니언 리더에 대해서 하버드대학에 만들고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에서 이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뭐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건강 불평등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사실 그런 거죠. 간단한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외과를 치료를 못 받아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버든 오브 디지입니다. 이게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여기에 대해서는 4빌리언, 1년에 4빌리언에 대한 글로벌 펀드가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거보다 몇십 배 더 큰 이 서저리 환자, 외과 환자들은 펀드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국제보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외과에 관심을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이종욱 센터에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이종욱 센터가 10년 됐고 그 전부터는 뭐 서울대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의 공공의료 센터에 있으면서 이런 글로벌 서저리 프로그램 뭐 제가 외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라오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이런 나라에 아시아 쪽에 그런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뭐 여러 나라에서 뭐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래 심장 수술 글로벌 서저리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쭉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코트디부아르 프로젝트는 한 5년 됐는데 이게 그 아프리카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외과는 꿈을 못 꾼다.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가지고 외과 수술을 볼 기회도 없고 외과에 대한 뭐 인프라가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은 교수는 있어요. 교수는 있지만 교수가 외과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교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하고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외과,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 수술 의사가 되겠다고 레전트가 생겼습니다. 그 레전트한테 제가 심장을 3차원 모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저희들이 심장 수술 프로그램을 쭉 해왔습니다. 예, 뭐 네팔,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몽골 이런 데서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글로벌 서저리 프로그램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에티오피아의 프로그램을 한 지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빈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아프리카의 그 기아, 뭐 굶주린 사진, 모든 사진이 에티오피아 사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최빈국이고 인구가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에티오피아는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2015년대 정부에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아프리카 원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는데 에티오피아의 심장 수술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5년 만에 2020년 2월 13일 날 이 사람들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저희들이 교육을 해도 5년 만에 자기들끼리 심장 수술합니다. 에티오피아 의료진만으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서부 사하라, 근데 사하라 이남 지역에 남아프리카 공화를 빼고 아프리카 현지 의료진의 100% 현지 의료진에서 심장 수술한 처음 사례입니다. 자기들끼리 심장 수술한 거예요. 여기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테크니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트위터는 뭐 저로 봐서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저는 뭐 기쁨을 줬죠.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가르치면 할 수 있다. 심장 수술이 사실은 굉장히 첨단 의료 기술인데 누구도 교육을 하고 이러면 가르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에티오피아 갈 때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이래 정부에서 하라 그랬지만 이거는 에티오피아에서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하고 현장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조사를 갔는데 아디스아바바 대학의 교수가 그랬습니다.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심장 수술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고 누구도 우리를 교육하지 않는다.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나는 돈은 없지만 내 교육은 할 수 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시작했는데 5년 만에 자기들끼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네팔인데 네팔의 카트만두 대학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뭘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냐. 자기들 우리 심장 수술을 못한다. 심장 수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럼 원하면 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도 3년 만에 저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네팔 의료진께 자기들끼리 심장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가르쳐 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사건은 저한테는 굉장히 하여튼 간에 충격적이었고, 누구든지 가르치면 될 수 있겠구나. 저 자신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에서는 여러분이 베트남 가보신 분이 있겠죠. 베트남 가면은 그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오토바이 트라우마 정말 많은데 오토바이는 대형 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필요한 게 트라우마 센터다. 저희들이 그 베트남의 보건부에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보건부랑 정부랑 같이 협조해서 트라우마 센터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건 아니고 필요하다. 우리가 교육은 하겠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트남 보건부에서 트라우마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트라우마 센터에 관계되는 의사들을 불러와서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원해서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교육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가 벌써 한 5년, 저희들이 6년, 7년 됐습니다. 지금 와 있고. 그래서
지금은 트라우마 센터가 지어졌고 저희들이 계속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실 아이러니컬하죠. 코비드가 가난 나라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원조가 많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가 있는 동안에 모든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있는 동안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네팔, 몽골리아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했었습니다. 계속 교육하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나라를 다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이제 네팔하고 베트남에서는 의사들 이제는 이제 청진기가 옛날에는 청진기가 의사 상징인데 지금은 초음파기가 의사 상징입니다. 모든 의사가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이기주의죠. 모든 지역의 의사들 이기주의 때문에 초음파 교육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트남, 네팔 의사들의 초음파 교육을 모든 의사들의 초음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병원 감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까지 중저소득 국가에서 네팔에서는 병원 감염이 굉장히 심각하고 항생제 남용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워크숍을 해가지고 네팔 전체 의료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다른 주제 논문입니다. 논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문이 없고 그냥 하는 게 항상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또 스탠다드를 만들고 또 인정을 받는 게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그걸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항상 최근 2년 동안 저희들이 11편의 국제보건에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보건 분야에서 논문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최수지 교수입니다. 이분은 저희들 센터에서 같이 일하다가 작년에 뉴욕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로 가신 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논문을 쭉 썼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제보건 특히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는 서저리 부분, 글로벌 서저리 부분에서 논문을 쭉 썼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래서 많이 쓰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자꾸 이렇게 경험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또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작년올해 비교적 논문을 11편을 많이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업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을 쓰고 또 이 논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 교육을 가르칩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래 학생 교육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논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 강의는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을 최근에 쭉 썼습니다. 저희들이 쭉 이렇게 경험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한 게 우즈베키스탄 경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경험은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13년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보건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나 하면은 최소한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상이 바뀌는 게 금방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좀 길게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처음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부터 한국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 병원을 짓는다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갈 때마다 이제 한국 병원, 이 사람들은 한국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병원 언제 짓냐. 저는 사실 그냥 그거를 안 믿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약속을 그 당시에 자원 외교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교류가 많았고 한국 정부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잊고 있었는데 이게 10년이 넘어서 지어졌습니다. 이게 2020년도 코비드 항상이 있을 때 말기에 지어졌습니다. 우즈베키 의료리 병원이 지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14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사업을 10년 동안 했었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그게 운때가 딱 맞아서 한국 정부에서 이 병원을 지어주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가르친 사람들을 다 이 병원에 모았습니다. 이 병원에 제가 다 가르친 사람들 이 병원에 가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다 모았는데 그래서 이 병원이 지금 생긴 지가 지금 1년,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2년이 좀 다 돼 가는데 조금 안 됐는데
저는 이제 교육의 심장 수술했죠. 병원이 생기고 코비드-19 한참인 때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린이 심장 수술을 1000회를 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갔었는데 올해 6개월 동안 500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0케이스를 하는 거죠. 1년에 어린이 심장 수술을 1000케이스 하면은 세계 탑입니다. 신생아도 수술도 어떤 어른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지금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심장센터. 제 생각에는 몇 년 지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센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많은 걸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랑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할 때 우리가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 데기 때문에 교육이 이게 폭발적으로 시너기스트 이펙트를 확 발휘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여건이 안 좋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정부랑 같이 이 병원을 짓는데 시간이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사람을 키우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면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면서 시너기스트 이펙트가 있구나.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카디악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고 우즈베키스탄 경험이 사실은 특히 더 중요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제가 2009년도부터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참석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다 심장수술 했지만 간단한 병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동안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환자 숫자가 늘었습니다. 숫자가 2배 이상 늘었고 간단한 것보다 지금 복잡한 것도 하고 그래서 이걸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이 센터에서 이 정도로 되려 그러면은 국제보건 쪽 경제학 하시는 분이 100억 내지 150억을 투자해야 되는. 왜냐하면 심장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투자가 많이 해야 됩니다. 심장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술장 시설이 좋아져야 되고 마취과가 발전되고 그다음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고 중환자 간호사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병원에 검사실이 되고 그 병원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코어가 다 돼야지 심장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장수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여기서 병원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핵심 코어를 만들고 모든 외과 심장 수술할 수 있으면 나머지 외과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갖춘 데까지 이 정도 하려면은 100억 내지 150을 투자했는데 저는 1년에 1억씩 5억 투자해서 이만큼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수술 프로그램이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구나. 심장수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병원의 외과 트레이닝 프로그램 또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핵심 코어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소중한 경험을 저한테 줬고 이걸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서저리 파트는 국제보건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경쟁을 하듯이 메이저 센터들이 다투어서 서로 이렇게 선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서 글로벌 서저리 프로그램, 카디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과서를 쓴다. 교과서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경험을 아프리카에서 한 경험을 나누더라. 저희들이 그전에 쓴 여러 논문을 썼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텍스트북의 한 챕터를 저희들이 경험을 같이 썼습니다. 북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자료가 많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보시면은 워싱턴 대학에서 빌 게이츠 앤 멜란다 재단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요한 병이 뭐냐? 여러분 굉장히 1990년도고 이제 2019년도고 굉장히 시간 인터벌이 긴데 한 30년 인터벌 두고 병의 패턴이 어떻게 변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병이 카디오베스쿨러 디지즈입니다. 두 번째 암, 세 번째 크로닉 레스피레이터리 프로블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인저리, 그 다음에 뉴럴릭 디소더, 언인텐션 인저리, 트라우마가 굉장히 중요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카디오베스쿨러 1위입니다. 이 자료를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중저소득 국가를 쭉 가면은 카디오베스쿨러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협심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류마틱
피부를 앓고 하는데 류마틱스 열을 앓고 하는데 판막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기형도 굉장히 많고. 그 심장병은 그냥 죽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북한에서 저는 뭐 지금 현재 북한 자체도 하나의 전체 글로벌한 중저소득 국가의 기준으로 봐서 북한에도 수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WHO에서 2006년도에 북한 아동의 선천성 장애에 대해서 이제 보고된 게 있는데 선천성 장애, 선천성 기형, 뭐 심장병이 가장 흔합니다. 전 세계는 똑같습니다. 선천성 기형이 가장 인시던스 높은 게 심장병입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대부분 목숨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정도 선천성 장애라고 태어난다 그런데 언제든지 선천성 장애에서 심장병이 가장 인시던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인데 뭐 하여튼 간에 중요한 병이다. 최근 자료는 없고요. 재밌는 점인 때, 68차 WHO 총회에서 WHO가 사실은 그런 이 글로벌 서저리 중요성에 보편적 의료 보장의 한 요소로서 응급 및 필수 수술 치료 및 마취행위가 강화된다는 결의에 북한이 동의를 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저는 북한이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콘센서스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북한 보건부에서 중점 보건의료 영역 추진 전략으로서 5개년도 계획에 필수 응급 외과 수술에 확대하고자 한다. 이런 게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지금 외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 뭐 그 정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깨동무랑 같이 이렇게 북한의 이제 어린이 심장병을 좀 이래 관심 있게 하다가 저희들이 단동에 뭐 고려인들이 많죠. 고려인도 많고 또 바로 신의주 직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단동에 있는 중앙병원을 방문했었고 중앙병원에 있는 의료진하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단동에 와서 치료하는 가능성,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북한에 있는 단동시 중앙병원 의료진들은 문제 없고 자기들은 좋다. 그래서 이분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흉부외과 심장수라는 의사와 마취까지 초청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한번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추진은 못 됐습니다. 그때 좀 그 일에 굉장히 경색되면서 모든 게 폐쇄되는 바람에 중단된 그런 것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태도에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이 많죠. 지금 현재는 뭐 제가 알기로는 NGO 중심으로 감염병, 결핵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주로 감염 이런 게 돼 있고 그런 좀 자료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랑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외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공산국가에 대한 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보는데 공산국가에서는 비교적 뭐 비슷할까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저리는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서저리에 대한 그런 거는 아예 뭐 많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물자 제한 때문에 특히 서저리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했을 때 북한에서 수술의 필요성 계속 증가할 가능성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확실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물타이고 또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외과적 치료 못 받아서 굉장히 장애가 되거나 죽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이 지금 필요하고요. 우선순위 사업이 뭐냐? 근데 뭐 저는 이제 프로젝트는 항상 그럽니다. 그 나라에서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외과 의사에 대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장병에 대한 특히 관심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저도 네팔하고 에티오피아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최빈국이거든요. 그럼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 심장수술 하고 싶다. 첨단 의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저희들이 선진의고
꼭 선진의료가 이래 필요한 선진의료를 통해서 그 접근 방식이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게 그 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창수하는 방법을 첨단 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뭐 이래 그 대학에 있으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저는 뭐 교육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저는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누구든지 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저 뭐 제 경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